예, 이번 강의는 그 배당 정책 이론입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면은 그것을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 회사에 남겨놔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남겨놓고 어느 정도를 배당하는 게 좋으냐, 또 배당을 하는 게 기업 가치나 그 주주의 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자안을 수행할 때 투자 자금에서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투자 자금 중에 일부를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부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때의 그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그 할인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할인율은 여기서 부채를 사용하게 되니까 타인 자본 비용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런데 타인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의 감소 효과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 좀 어려운 것이 그 자기 자본 비용인데,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 사용 효과를 반영해서 그 재무 위험을 반영을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하마다 모형을 이용해서 베타를 무부채 베타를 무부채 주식의 베타를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주식의 베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SML에도 넣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MMA 그 수정명제에서 그 나온 자기 자본 비용 산출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해도 그 제대로 이용을 하면은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한 자기 자본 비용을 앞서 구한 타인 자본 비용과 가중 평균해서 구하면 와크가 되는데, 이 와크로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하면은 그 투자안의 가치를 구하고 NPV를 산출해서 그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MMA 수정명제를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부채 기업의 가치를 법인세 효과를 감안했을 때에 그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APB법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APB법을 통해서 산출할 때는 현금 흐름을 OCF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업 현금 흐름으로 측정을 해서 그 기업 전체, 기업에 들어오는 전체 현금 흐름, 그걸 측정해서 현금 흐름별로 성격을 감안해서 할인해서 그것을 합쳐서 APB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APB는 와크법에서 구한 NPV와 똑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처음 얘기했듯이 배당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이론을 소개하고 불완전 자본시장에서의 배당 이론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구조 이론에서 완전 자본시장에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구조 얘기를 했던 거와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당 정책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그 배당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완전 시장의 배당 정책, 불완전 시장의 배당 정책,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의 실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다 현금 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배당의 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뭐 주식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의 기초 개념, 배당이 뭐냐 하는 건데, 배당은 그 기업의 순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을 일부는 배당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사내에 유보했다가 그거를 이제 재투자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배당은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하고 나면은 그 자본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배당을 안 하고 있으면은 자본의 크기가 커진 상태로 있게 되니까 자본 조달, 자본 구조와 관련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 구조 이론 다음에 이제 배당 얘기를 다루게 되죠. 배당을 그러면 어느 정도 했느냐는 그 지표를 측정을 하는데, 그 지표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지표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용하는 측정 지표로는 주당 배당액 또는 배당 성향, 그 다음에 배당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좀씩 다르고 비교할 때도 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DPS죠. Dividends per share 해서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 얼마의 배당이 지급되느냐, 현금 배당으로. 그것이 바로 DPS예요. 그러면은 그 10,000원짜리 주식에서 배당을 2,000원 했다. 그러면은 배당 후 주가는 8,000원이 됩니다. 이제 다른 그 마찰 요인이 없다면 완전 시장에서는 이래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바로 10,000원이 배당 부 주가가 되는 거고요. 1주당 배당액을 2,000원 했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그 DPS를 차감하고 8,000원이 바로 배당락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부 주가에서 DPS를 차감하면 배당락 주가가 된다. 그 얘기는 배당락 주가에다가 배당액을 더하면 배당부 주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배당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1주당 얼마씩 배당했다, 뭐 이런 그 공시 사항이 나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성향입니다. 그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 중에 배당액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배당 성향을 그 순이익분의 배당액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분모분자를 다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은 밑에는 EPS가 되고 그 분자는 D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EPS분의 DPS가 또 그 배당 성향이 됩니다. 유보율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남겨놓은 비율, 그거를 유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보율은 순이익 중에 유보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배당 성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말 대신에 배당률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유보율이 있으니까 이게 배당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보율은 배당 성향과 합쳐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배당률. 배당률은 DPS를 1주당 액면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한 주당 500원을 배당을 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뭐 몇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하지만 액면 금액은 100원이에요, 100원. 삼성전자가 5,000원짜리 주식이었다가 50대 1로 주식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기준으로는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을 배당을 했으면은 그 100원으로 나누면은 500%예요, 배당률이. 그래서 배당률을 가르쳐 주는 얘기는 사실 DPS를 가르쳐 주는 거는 똑같아요. 액면 금액에다 배당률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500%가 정말 내 수익률이냐? 아니죠. 그거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제 일정한 지표고, 실제 내가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내가 5만 원 주고 주식을 샀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배당을 5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건 1%인 거죠, 1%.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기초 주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취득할 때의 주가의
분의 DPS가 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근데 이제 기초 주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대개 자기가 취득한 주가를,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뭐 이런 금융 포털에 가 보면은 현재 주가로 그냥 DPS를 나눠서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 공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개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주식 수익률을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이럴 때 개별 주식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P0 취득 가격분의 P1 마이너스 P0 그 괄호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분이죠. 그리고 D1 그 기말에 받게 되는 배당액 이렇게 해서 주식 수익률을 산출하는데 그 중에서 요 앞부분은 주가 상승률이고 요 뒷부분이 이제 바로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한번 예제를 보면은 가나기업이 순이익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배당했다. 발행 주수는 2만 주고 주당 액면 금액은 5천 원이다. 올해 초 주가는 2만 원이었다. 그럼 DPS는 얼마냐? 그러면은 4천만 원을 배당을 했는데 2만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당 돌아가는 돈은 2천 원이죠. 그래서 DPS는 2천 원. 배당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배당했으니까 40%가 되고, 유보율은 그러니까 60%가 되는 거죠. 배당률은 액면 5천 원 대비 2천 원을 배당했으니까 여기 또 배당률은 40%가 되네요. 배당 수익률은 올 초에 2만 원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2천 원을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시장에서는 배당이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완전 시장의 배당 이론을 설명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배당이 많고 적은 것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의견을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완전 시장에서의 완전 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불완전 시장이라고 해도 어떤 요인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이제 MM의 무관련 이론이에요. MM의 무관련 이론. 이게 뭔고 아니에요? 1961년에 MM이 이제 완전 시장에서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배당 부 주가에서 배당락 주가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려면은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되고 만약에 배당을 안 하거나 적게 하면은 주가가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배당 부주가로.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때 적게 발행을 하게 되죠. 발행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배당을 많이 하고 낮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발행하느냐, 배당을 적게 하고 높은 가격에 적은 주식을 발행하느냐의 차이이지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MM의 디비던스 일렐리번스 시어리라고 그래요. 디비던스 일렐리번스 시어리. 그래서 배당 무관련 이론, 배당이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이러는데 그거를 그 제목만 보고 배당을 해도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들이 얘기한 이런 조건은 투자안이 있어서 그 투자안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배당을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죠. 왜냐면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기업 가치는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그 MM이 얘기한 거는 배당을 하되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하면은 낮은 주가의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배당을 안 하면은 높은 주가 수준으로 적게 발행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전제는 수행해야 될 투자안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 시장이라고 무조건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는 배당 정책과 주주의 부에 관해서 보자 이거예요. 수행해야 할 투자안이 없이 배당을 하면 기업 가치는 하락합니다. 다만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주의 부는 현금 배당과 배당락 주가가 되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2,000원을 배당을 받게 되면은 2,000원의 현금과 배당락 주가 8,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당을 안 하면은 그냥 그 주주는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당부 주가는 현금 배당과 배당락 주가의 합이니까 그러니까 배당의 차이가 주주의 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 자본시장에서. 이거는 자가배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홈메이드 디비던드라는 것은 완전 시장에서 주주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현금 배당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3,000원 필요한데 회사가 배당을 안 해줘.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주식에서 3,000원어치 잘라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시장이니까 이제 잘라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3,000원을 배당했는데 나는 1,000원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3,000원 받은 것에서 2,000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1,000원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주가 원하는 수준으로 배당을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가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불안전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전 시장의 경우에는 배당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배당이 기업 가치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실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요인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불안전 요인인데 그게 세금이나 거래비용, 정보 비대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배당과 시세 차익을 얻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주가 상승률과 주식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배당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율이 시세 차익이 생김으로써 얻게 되는 세율보다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배당 세율은 뭐 14%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5.4%인가 이렇게 그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주주의 부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은 이런 주식을 피하고 이런 주식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배당세율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율, 그걸 자본이득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이걸 갖고 있게 되면은 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세율의 현실적 구조를 보면은 배당은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다 배당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배당을 하냐? 또 하는 기업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고객 효과로 설명을 해요. 고객 효과. 그걸 클라이언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돈이 많아서 세금 추가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들, 고소득자들은 그 배당을 적게 하는 주식을 선호하지만 그 세율이 낮아서 소득이 낮아서 세율이 별로 낮게 적용되는 사람들은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을 받아도 갖고 있어도 그 세금 나가는 게 없거나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세율이 높은 사람, 그거는 이제 고소득층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배당을 적게 해주는 주식을 선호하지만 한계 세율이 낮은 사람, 저소득층인 사람은 배당을 많이 해줘도 배당 세율을 낼 게 없기 때문에 큰 세금이 낼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쳐지잖아요. 나중에 종합소득세율로. 그랬을 때 종합소득으로 합쳐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배당 소득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있고 저런 기업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고객 효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불안전 시장의 배당 이론에서 이제 거래 비용. 우리가 아까 불안전 요인으로 세금,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 이 세 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세금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거래 비용을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은 유보이익을 사용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면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은 회사에 있는 돈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배당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회사 내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투자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증권을 발행해서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되죠. 그러면은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발행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래 비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적으니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고 많이 조달을 하려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따라서 기업 가치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의 경우에는 거래 비용을 감안하게 되면은 배당을 많이 했을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해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기업 가치는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효과를 감안해도 배당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 비용 또 그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니까 배당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비용이 기업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비대칭 얘기입니다.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은 그 배당이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 비대칭적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그걸 잘 모르면은 투자자들은 이거를 그냥 중간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를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쁜 기업은 좋지만 좋은 기업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자기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알리고 높은 주가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우리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고 그 신호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게 신호가 이제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당이라는 거예요. 배당.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이펙티브 하려면은 유효하려면은
그 나쁜 기업이 따라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노 미미킹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나쁜 기업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기업은 따라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정보 열등자인 투자자들은 그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신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면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주 기업도 좋게 평가를 해서 주가가 이제 높아져서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을 하게 되면은 경영자의 대리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론을 알아야 되는데, 대리론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경영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가 있는데, 주주는 그 경영자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경제적 자원을 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권을 줘가지고 그 뭡니까 그 경영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리 계약이 형성이 되려면은 경제적 자원과 의사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은 그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대리인이.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1억에서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배당했다. 그럼 6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대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대리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당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또 좀 이론을 확장하면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부도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그거는 이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부가 물론 다 그 국민들한테 잘 아껴서 써주면 좋지만 어디 정부도 그래요. 정부도 대리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은 그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남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더 비효율이 커요. 낭비가. 그러니까 그 대리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 세금은 적게 걷고 민간에서 돈을 쓰게 냅두는 것이 대리 비용을 가장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대리 비용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세금을 걷어서 공기업이고 뭐 공산 국가들은 다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다 미국의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인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리 비용이 가장 심한 것이 그 국가 공산주의인데 기업의 관점에서도 그 경영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는 비효율이 발생을 해서 대리 비용을 줄이면서 가용 자원을 줄여서 대리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과 가져온다라는 것이 이제 로제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 논문 내용이죠. 현실적으로 그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배당 수준의 그 결정 요인을 현실적으로 살펴보니까 현실은 완전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여러 요인을 반영해서 배당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이익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 여력이 생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으면은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그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그 다음에
투자 기회가 있으면은 배당을 안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투자할 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신호이론하고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이론도 다른 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지. 투자 기회가 또 하나의 투자안을 공시하는 것이 신호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가 그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돈 들어갈 때가 많다. 이게 괜찮은 투자안인데 이러면 이제 배당을 줄이고 사내 유보를 하는 거죠. 또 부채 만기가 가까우면은 그걸 상환해야 되니까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배당을 덜 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 지배권을 생각할 때 왜 배당에 영향을 주죠? 만약에 배당을 하고 되면은 그 외부에서 주식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경영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채 계약이나 관련 법규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적 배당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배당은 순이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가장 크게. 순이익이 많으면 배당이 많아지고 순이익이 없으면 이제 배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순이익의 변동폭보다는 작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배당도 그만큼 늘리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익이 확 줄어도 그만큼 줄이진 않아요. 그래도 좀 더 줘요. 그래서 이익의 폭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당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배당의 안정화라고 하는데 안정적 배당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는 것인데 현금 흐름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은 불확실성이 감소해서 그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본 비용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면은 불확실성이 감소해서 자본 비용이 이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안전적으로 들어와야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요번에 안 준다. 그럼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뭐 좀 과장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배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선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들이 그 펀드를 관리할 때 이런 펀드들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배당을 가져오는 것을 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급적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수행을 하려고 하죠. 또 특수한 배당으로 이제 주식 배당, 그 자사주 매입,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현금 배당이에요. 그런데 현금 대신에 이제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를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발행 주식 수만 늘어날 뿐이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형식적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주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늘어나면 주가가 10,000원이던 게 두 개 하나 갖고 있던 게 10,000원이었는데 두 개가 주식이 두 개로 바뀌면은 하나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또 배당을 하면은 두 주가 되는데 그러면은 5,000원이 되는 거죠. 한 개당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 배당은 실제로 배당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 자사주 매입도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건데 이거는 현금 배당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어떠냐면 현금은 아니지만 주주의 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시중에 두 주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사주 매입해서 회사가 배당을 주지 않고 그 배당 자금으로 두 주 중에서 한 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려요. 매입하면은. 그러면은 시중에 두 주 있던 게 한 주로 바뀌었으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거 아닙니까?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주주에게는 부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인데요. 주식 분할은 그 삼성전자가 5,000원짜리 주식을 100원짜리 주식 500주로 바꾼 거, 50주로 바꾼 거 같은 거죠. 주식 병합은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없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 다 뭐 배당이라고 하기도 좀, 주식 배당은 말이라도 배당이라고 붙어 있지만 주식 분할, 주식 병합은 사실 배당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배당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배당은 그 순이익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일부 배당은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배당은 현금 배당을 얘기합니다. 배당을 어느 정도 했느냐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로 DPS가 있고, 그리고 DPS는 일주당 배당액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전체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했느냐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그 EPS분의 DPS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배당률은 액면가 기준으로 얼마에 배당을 했느냐는 얘기고, 배당 수익률은 시가 기준으로 얼마로 배당했느냐는 건데, 보통 기업들은 배당률로 공시를 하려고 하죠. 그렇게 공시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죠, 액면가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경제적 의미가 있는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완전 시장에서는 배당 정책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MM이 얘기한 배당 무관련 이론은 이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할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배당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많이 하면은 그 투자 자금을 낮은 주가로 많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높은 주가지만 적게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배당을 하면은 주가는 떨어지죠. 기업 가치는 떨어져요.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주는 현금과 주주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금과 주식 아닙니까? 그럴 때 배당부 주가로 그냥 주식을 갖고 있으나 배당락 주가에 DPS를 갖고 있으나 그 합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완전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실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정보 비대칭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세금, 거래 비용, 정보 비대칭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고려하면은 보통은 그 배당세율이 자본이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재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하락을 초래한다라는 게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얘기고요. 거래 비용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니까 그만큼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거래 비용도 어떤 거래 비용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주주가 배당을 안 해줬을 때 그러니까 그 주식을 잘라서 팔 때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또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보 비대칭은 신호 이론이나 대리 이론으로 그러니까 배당이 기업 가치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당은 순이익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순이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순이익에
변동폭보다는 배당의 변동폭이 작아요. 그것을 안정적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데 배당의 안정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배당 정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